기초간호 임상실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비뇨 생식기계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에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비뇨기계와 생식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뇨기계 구조와 기능을 자습하는 시간을 보겠는데 첫 번째 보면은 우리가 배설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신장에서 소변을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쵸. 요관으로 가서 방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도로 넘어오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신장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여기에 방광이 있고요. 요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방광이고, 여기 신장, 그리고 요관, 이게 방광, 그리고 이게 요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신장에서는 우리가 하루에 신장에 소변이 만들어진 양이 1500에서 2000cc고요. 1500에 1일 보통 2000cc입니다. 그러면 시간당 50cc에서 양쪽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시간당 30cc 이하로 만들어진다. 그럼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라든지 의사 선생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 핀뇨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방광의 최대 용적은 한 500에서 600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도는 여성하고 남성하고 틀리죠. 여성 같은 것은 5에서 6cm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3에서 6cm. 그 다음 남성은 18에서 20c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도는 보통 방광염이나 요도염 같은 것은 여성에게 더 남성에 비해서 많이 걸린다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신장의 기능을 볼까요? 신장의 기능은 뭐냐면 가장 먼저 우리가 소변을 형성하는 거죠. 소변 형성이고, 그 다음에 수분과 전해질을 우리 몸에서 조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산염기를 균형을 맞추기도 하고, 그리고 대사성이라든지 질소성 노폐물이나 독소와 약물의 배설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조절. 신장에서는 레닌이라는 성분을 분비해서 신장을 우리가 혈압을 조절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에 무슨 문제가 있게 되면 대상자들이 혈압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부종이 제대로 배설이 안 되기 때문에 부종이 1차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장의 특이적 증상 중에는 혈압이 조절이 안 돼, 혈압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종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대사성이나 내분비 기능, 적혈구 조절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적혈구 조절에 만드는 것을 호르몬을 생성한다는 거. 그래서 신장에도 굉장히 많은 것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서 우리 기관에서도 신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뇨기계 질환의 특이적 증상을 보면은 이거를 생성의 변화, 요 생성의 변화로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단뇨, 이 단뇨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하는데, 이것이 무슨 결핍이라든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 소변이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다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게 보통 우리가 지금 일일 소변량이 1500에서 2000cc라고 했는데, 그 이상 2500cc 또 많으면 5000에서 6000cc까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뭘까요? 탈수하고 전해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탈수하고 수분과 전해질 문제. 그래서 이때는 IV를 수액을 많이 줘야 되겠죠. 수분 섭취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핍뇨. 핍뇨 같은 경우는 이때는 또 항이뇨 호르몬이 너무 과분비돼서 이 핍뇨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문효, 신장이 아예 기능을 안 하는 겁니다. 이때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수혈을 했을 때
부작용 같은 게 났을 때 신장 손상에 대해서 문요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게 요 생성에서 나타나는 특이적 증상이고, 그 다음에 요 구성 성분에서 변화를 보면 단백뇨가 나타난다든지 당뇨라든지 녹료, 혈뇨 같은 뭐 아니면 기타 케톤이나 빌루르빈 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요 구성 성분의 변화로서 분류를 해놨고요. 그 다음 배뇨의 변화로서 빈뇨 같은 게 있습니다. 빈뇨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변 보는 거에서 더 많은 횟수. 그 다음 긴박뇨라는 것은 일단은 소변의 양과 상관없이 일단 소변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절할 수 참지 못하고 즉시 가야 되는 것이 긴박뇨입니다. 그리고 또는 극박뇨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배뇨곤란 같은 경우는 배뇨 시에 동통, 가장 배뇨가 하기 어려운 상태, 뭐 우리가 보통 방광염이라든지 요로 감염이 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배뇨곤란이겠죠. 그 다음에 유뇨증 같은 경우는 소변 가릴 나이는 4세에서 5세 같은 지나서도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약간 소변 가리기를 너무 강압적으로 했을 때 이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정체 같은 경우는 신장에 소변이 생성되는데 스스로 방광을 비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방광에 소변이 축적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때도 요 정체가 있을 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하죠? 소변 보고 나서 요 정체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해야 되죠. 이럴 때는 단순 도뇨를 해서 우리가 60cc 이상이 되면 방광 안에 유정체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순 도뇨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뇨기계 관련 질환을 보면은 우선 비뇨기계 관련 질환 요실금이 있는데, 요실금은 보통 소변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체외로 흘러나오는 상태로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더 많이 흔하죠. 특히 중년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노인한테 많이 오고요. 이거에 대한 치료를 보면은 보통 규칙적으로 배뇨를 권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훈련을 속해서 다시 조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심리적 간호라든지 적절한 운동, 케겔 엑서사이즈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젖어 있기 때문에 피부 자극에 의해서 이거 피부 간호를 잘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욕창 예방을 위해서 이런 욕창이라는 2차적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그 다음에 유치도뇨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게 잘 조절이 안 된다. 유치도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실금 수술 후에 어떤 경우에는 요실금은 이제 조절이 너무 안 되면 수술을 하는데, 수분 섭취를 자주 함으로써 정상적인 소변의 배출로 인해서 체내의 원활한 순환을 도와서 감염증을 예방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실금 수술 후에는 수분 섭취를 증가시켜야 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과 무기질 공급을 충분히 주어서 요도 주위의 결체 주위에 콜라겐 대사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게 요실금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고체 신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고체 신염을 보면은 보통 신사고체의 넓은 범위의 손상을 입히는 비감염성이고 염증성, 퇴행성 질환으로 인체의 방어 기전의 부작용에 의해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상기도 감염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의 편도선염이라는 상기도 감염에 의해서 이 사고체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손상을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상을 보게 되면은 아까 오심과 구토, 식욕불인이라든지 아니면 야뇨증 같은 거, 그다음 비출혈,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혈뇨 아니나 단백뇨 같은 거, 색이 진하고 거품이 나는 소변이라든지 발열이나 두통, 옆구리 동통 같은 거. 옆구리 동통은 신장 부위이니까 그 어느 쪽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 부위에 신장이 손상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옆구리 동통에 약간 동통이 올 수 있고, 그리고 혈압 상승이라든지 안면 부종, 신장의 문제이니까 혈압이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리고 부종, 신장의 손상으로 인해서 배설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안면 부종이라든지 권태감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 진단은 소변 검사라든지 우리가 소변 검사에 소변량이 감소한다든지 소변에서 혈뇨라든지 단백뇨가 나오는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액 검사 중에 비유엔하고 크레아틴인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 비유행과 크레아틴인 검사는 우리가 신장 기능을 측정할 수 있을 때 우리 수술관에서도 나왔습니다. 신장 기능을 보기 위해서 이 검사를 꼭 해야 되는 거, 수술하기 전에. 그래서 비유행 크레아틴은 신장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검사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근데 대표적인 검사와 소변 검사와 비유행 크레아틴인 검사이다. 그 다음 치료 및 진단 간호를 보게 되면 대증요법입니다. 그래서 열이 나게 되면 타이레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들여서 아니면 침상 안정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증요법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보종이 심한 경우에는 당연히 뭡니까? 수분을 제한해야겠죠. 부종이 있는 상태에 계속적으로 수분을 제공하게 되면 더 부종이 나니까 수분을 제한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오 같은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이오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 측정해야 되고 체중도 측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염식이 저담배, 예. 저염 저단, 그 다음에 고탄수화물, 고탄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물 투여로 바이러스로 의해서는 항생제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세균에 의해서는 항생제 같은 거, 혈압 하강제라든지 이뇨제, 아까 부종이 있다고 했으니까 콜티코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제제를 맞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상계도 감염 환자의 접촉을 금지한다든지 구강간호 같은 거 필요합니다. 아까 여기서 봤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아이오도 하지만 웨이트도 측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분 제한, 네, 수분 제한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음 시간에는 신부전증, 신부전증과 만성 신부전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급성 신부전증이나 만성 신부전증은 우리가 동종맥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사고체 신경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성 신부전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